안녕하세요, 라브렉스입니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폴더블 제품이 꽤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출시될 때마다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태블릿이라든지 PC도 이렇게 또 접고 펼칠 수 있으면 유용하고 편할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그런 컨셉의 제품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HP 스펙터 폴더블 PC, 이 녀석 살펴볼게요.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접힌 상태에서 보면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노트북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랄까 그런 게 없는 분들은 그냥 딱 봤을 때 요게 뭘까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HP 스펙터 폴더블은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접고 펼치면서 화면 크기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접이식 노트북입니다. 그러니까 폼팩터를 바꾸면서 여러가지 모드로 쓸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되는 녀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요거를 3가지 모드로 쓸 수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본체만 펼쳤을 때는 17인치 태블릿 모드, 17인치 상태에서 이제 요 뒷면에 있는 받침대를 세우고 같이 제공되는 키보드를 사용하면 데스크탑 모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트북 형태로 접어서 여기에 키보드를 올려두면 12.3인치 노트북 모드,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요게 끝이 아니라 노트북 모드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타선 노트북에서 제가 비슷한 컨셉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키보드를 살짝 내려서 붙이면 화면을 좀 더 확장한 노트북 모드로 쓸 수가 있어요. 요런 거는 진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펼친 상태에서 두께는 8.5mm, 접었을 때는 21.4mm고요. 무게는 약 1.35kg인데 키보드를 포함하면 1.62kg.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접은 상태에서 좀 뭐랄까 손에 쥐고 들어보면 좀 무게감이 있기는 해요. 이 크기를 생각했을 때 뭐랄까 좀 연상되는 이미지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있는 편이다. 근데 이거를 뭐 백팩 등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데는 전혀 부담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장에도 들고 다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자. 이제 모바일에서 폴더블 기기에 예민했던 부분이 접었을 때 요 힌지 쪽 공간이 얼마나 남느냐, 그거였죠. 본체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접었을 때 여기에 공간이 꽤 보입니다. 그치만 요게 키보드를 부착한 상태로 접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요거를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잘 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구성은 썬더볼트 4 USB Type-C 포트 2개, 흔히 이제 생각하는 PC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부족한 확장성을 기본 제공되는 USB Type-C 허브 구성품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아닌가. 따로 허브를 안 사도 되니까.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써보기 전에는 아무래도 폴더블 타입 디스플레이라서 일반적인 노트북 대비 디스플레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는 했어. 예를 들어서 터치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접히는 힌지 부분에서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을지, 그 다음에 뭐 화면이 우글거리는 것 같은 어색함은 없을지 등등 해가지고 걱정도 있고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예상외로 시각적으로 거슬리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이게 디스플레이가 특성상 일반적인 노트북 패널 대비해가지고는 살짝 우글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뭐 그런 것까지 없더라 하면 뻥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이런 부분은 거슬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더라도 폴더블 2.5K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DCI P3 99.5% 색영역 등이 바탕이 되면서 충분히 괜찮게 체감이 됐습니다. 요 녀석을 이제 태블릿 모드로 쓰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요런 활용에서 괜찮은 품질인 거는 분명히 좋더라고요. 특히 제조사에서 강조하는 거를 보면 IMAX 인핸스드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폴더블 PC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분명히 어필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다만 개인적으로는 기본값 기준에서 색감이 좀 진하게 체감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다행인 거는 MyHP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꾸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조정이 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욕심은 들었어요. 어쨌든 최대 17인치 크기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서 작업 그리고 콘텐츠 감상이 가능한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 근데 이제 요런 류가 다 그렇기는 하던데 요 후속은 사면 베젤 두께가 다 통일감 있게 처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17인치 화면을 이렇게 세워서 보면 세로 모드 영상 같은 거, 직캠 같은 거 있죠. 요즘에 많이 보시는 거, 쇼츠도 그렇고 뭐 릴스도 그렇고 뭐 많죠. 그런 거 볼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랄까 이제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의외의 장점이지 않을까. 세로로도 크게 쓸 수 있고 가로로 돌려도 또 크게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다? 화면은 역시 큰 게 좋더라. 기본적으로 요거를 본체만 활용한다고 하면 디스플레이에서 가상 키보드로 텍스트 등을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만 쓴다고 하면 노트북 모드로 활용할 때 불편하겠죠. 아까 이제 잠깐 말했지만 요런 부분을 고려한 구성이 아닐까 싶어요. 기본 구성품으로 블루투스 키보드가 제공됩니다. 재밌는 거는 요거를 유선, 무선 방식으로 모두 연결할 수 있는데 본체를 접은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키보드를 붙이면 자동으로 노트북처럼 화면이 처리되면서 키보드가 연결이 돼요. 참고로 이제 이 키보드를 또 이렇게 붙였는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직접 페어링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해봤을 때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바로 딱딱 이렇게 모드가 바뀌면서 잘 되더라고요. 연결도.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붙이면 지금 무선이죠. 무선 상태인데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뭐랄까 유선으로 연결해야지만 충전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키감은 뭐랄까 지금 들리시죠? 조금 일부러 과하게 치고 있는데 제품 특성상 깊이감 있는 타건감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럼에도 타건감은 제법 쫀득하고 준수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 구성품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한 펜도 제공하고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펜으로 필기를 한다? 이거 필기감은 어떨지 여기에 또 이렇게 써도 괜찮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던 분들 많죠. 직접 써보니까 레이턴시가 좀 있는 게 아쉽긴 했지만 필기감 등 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였어요. 접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거슬리는 것도 없었고 HP 스펙터 폴더블은 인텔 코어 i7 12506 프로세서 16기가 램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그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묵직한 작업, 게이밍 그런데 욕심을 갖는다고 하면 요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요 녀석은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 번 소개했었죠. 인텔 이보 인증이 뭐냐? 인텔에서 정한 노트북 제조 기준에 맞춘 파트너 제조사들의 노트북 제품에 인텔 이보 인증 배지를 부여하는 걸로 프리미엄 노트북의 선택 기준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서 성능, 디자인, 배터리 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이 있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사실 지금 시점에 이 모델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긱벤치랑 크로스마크 벤치마크 결과 공유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인텔 이야기를 한 김에 최근에 이제 PC랑 모바일 그 둘을 연동해가지고 쓰는 거에 대한 뭐랄까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죠. 그런 거를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생태계도 요 녀석 역시 인텔 유니슨을 통해가지고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상관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파일 전송뿐만 아니라 통화, 메시지 등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인텔 이보 기반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인텔 유니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없다면 직접 설치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PC랑 모바일 기기에 각각 설치한 다음에 연결을 하면 간단하게 사진 및 파일 전송, 메시지, 통화, 알림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뭐 지금까지 말한 거 말고도 요거는 꽤 재밌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예를 들어 보면 자리를 뜨면 자동으로 화면이 꺼진다든지 뭐 다른 곳을 바라보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그런 신선한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기기에서든 중요한 부분이죠. 보안, AI 기반으로 누군가 뒤에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화면이 흐려지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카메라 스위치로 카메라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꽤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다. 요 녀석.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써보면서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 사실 소소하게 따지면 일반적인 노트북 대비해가지고는 요 녀석은 곳곳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긴 했어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이제 막 시작하는 라인업이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던 아쉬움 같은 거는 뭐 꾸준히 개선,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지 이제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아쉬움이자 진입장벽 가격, 뭐 재밌고 신기한 제품이고 잘 쓰면 분명히 유용할 것 같고 그런 건 알겠는데 599만원? 600만원 가까이 하는 이 가격은 누가 봐도 부담이죠. 그래서 후속에서는 좀 더 안정화되길 바라봅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궁금했던 제품군이라서 쓰는 내내 좀 재밌기도 했고 간만에 좀 텐션도 올라가는 그런 모델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같은 거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뭐 추천한다,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요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가격 안정화가 되면 꽤 이제 재미있는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대비 오히려 일상에서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기도 했고요. 혹시 이 모델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많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접고 펼치고 접고 펼치고 뭐 이런 걸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좀 많이 탐나긴 하네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좀 욕심내 봤을 텐데 갖고 싶다.